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리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기반의 리플 ETF 승인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착수하며 리플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가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와 비트와이즈의 크립토 인덱스 펀드에 대한 상장 규정 변경안을 공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이들 펀드의 규정 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하면서 오는 22일까지 업계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찬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SEC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사전 검토 프로세스로 향후 ITF 승인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펀드 모두 리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는 전체 자산 중 리플의 비중이 5.99%이고 비트와이즈는 5.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해당 펀드들이 정식 승인될 경우 사실상 미국 최초의 리플 현물 ITF가 시장에 등장하게 되는 셈입니다. 한편 이번 절차는 단순한 행정 검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SEC 산하 거래시장국은 이미 지난달 디지털 라지캡 펀드의 상장을 한 차례 승인했다가 돌연 보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레이스케일은 해당 보류가 증권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규정 변경 요청은 24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자동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리플 ETF의 승인 시점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퍼트는 이번 달 말에는 상황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고 I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리플 단독 현물 ETF는 9월 또는 10월 중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또 다른 메이저 ITF 상품의 등장을 의미하며 다양한 기관 자금의 유입을 예고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리플의 제도권 편입 흐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SEC가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의 ITF 상장에 대해 공식 검토 절차에 착수하면서 리플 현물 I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번엔 나스닥 상장사 웰지스틱스 헬스가 리플을 준비자산 및 결제 시스템에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웰지스틱스는 최근 SEC에 제출한 투자 설명서를 통해 여유자금 및 자본 조달을 통해 리플을 전략적으로 매입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 리플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장기적 포지션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자사 플랫폼에 리플 결제 기능을 탑재해 고객이 직접 리플로 거래하고 지불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리플을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닌 실질적인 결제 수단 및 재무적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웰지스틱스 외에도 워크스포트, 얼트캐피털 그룹, 위버스 인터내셔널, 비보파워 등 다수의 기업들이 리플을 준비금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리플의 기업 보유 자산화가 본격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팔고 있지만 기관은 리플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리플을 준비금으로 편입하는 흐름은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 현물 ETF가 정식 승인된다면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엔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가 2분기 동안 비트코인 2,500개를 추가 매입하며 본격적인 보유 전략에 돌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이번 매입 규모는 2억 2천만 달러로 이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매입으로 코인베이스의 총 보유량은 11,700개에 달하며 이는 시가 기준 13억 달러, 한화로 1조 8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코인베이스는 테슬라를 제치고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 순위에서 탑10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비트코인들이 고객 자산이 아니라 회사 자체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로써 거래소를 넘어 하나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가격 상승을 노린 투자라기보다 코인베이스가 그리는 올인원 거래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디지털 자산은 물론 토큰화된
주식 예측 시장 초기 토큰 세일 등 모든 자산을 통합하는 온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기반에는 강력한 자산 보유력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테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웰지스틱스 등 주요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기업 재무 전략의 핵심으로 편입하는 추세의 연장선입니다. 단지 거래를 중개하던 거래소조차 자산 보유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지금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보유 여부가 아니라 보유 규모와 용도가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자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하며 암호화폐 보유 전선에 뛰어든 가운데 이번엔 테더의 지원을 받는 21캐피털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달러화 대출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로써 단순한 매수 전략을 넘어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이 상장사와 대형 펀드 전반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1캐피털은 현재 43,5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시가로 51억 달러 규모입니다. 여기에 최근 테더로부터 추가로 5,800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면서 암호화폐 보유기관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하는 달러 대출 상품 출시를 공식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자체를 자산이 아닌 자본 운용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합니다. 이는 앞서 코인베이스가 2분기 동안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해 총 1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 전략과 맞물리며 대형 기업들이 자산 매입에서 나아가 보유 그리고 수익화, 이어서 금융 활용으로 이어지는 암호화폐 자산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1뿐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톤과 클린스파크도 보유 자산을 기반으로 옵션 거래 및 파생 상품 수익화에 나섰으며 JP모건 등 전통 금융기관들도 26년부터 암호화폐 자산 담보 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유만 하는 비트코인 시대는 점차 저물고 있습니다. 디파이 부문에서도 성장세는 뚜렷합니다. 시그넘 은행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디파이 대출 예치금은 7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더리움 유동화 스테이킹 비율도 30%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등 주요 자산들도 점차 실사용 기반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단순한 매수보다 보유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보유한 비트코인을 대출 담보로 활용하거나 옵션 매도 수단, 커스터디 기반 금융 플랫폼의 기초 자산으로 삼는 방식 등 복합적 수익 모델이 디지털 자산 운용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을 사고 21은 이를 통해 수익화 전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은 이제 움직이고 일하는 자산입니다. 움직이는 비트코인, 이 흐름을 읽는 자가 다음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